네, 어제 메르스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한 데 이어 의심 환자였던 세 번째 감염자의 아들, 이 중국 출장까지 갔다는 이 아들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확진 여부가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메르스 공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였던 사람이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 중국으로까지 출국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메르스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의 목소리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던 전문위원 이동훈 내과 전문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환자가 확진받은 지 9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출장까지 갔던 의심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일단 B씨, A씨의 아내죠.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1번 A씨가 걸렸죠. 그 다음에 B씨로 부인이 2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C씨가 걸립니다. 세 번째 환자였죠. 자, 여기까지는 뭐 막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네 번째 환자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지금 이 옆병동에 의사가 있고 딸이죠. 네 번째 환자는 딸입니다. 이 C씨의 딸 D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E씨 지금 다섯 번째 환자는 의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여섯 번째는 그 옆 병실에 있던 분입니다. A씨와 10m 떨어진 다른 병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간호사였고요. 여덟 번째 환자는 아직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성 반응입니다. 확진이라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양성 반응 보이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 환자 그리고 네 번째 환자와 같은 가족입니다. 세 번째 환자였고요. 네 번째 전염된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환자의 아들입니다.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열 증상도 보이고 고열도 있었는데 회사 다닐 거 다 다니고 병원에 갔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의심 환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갔습니다. 자, 선생님. 네. 어느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방역 시스템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에 대한 그 교육이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 안내 책자를 보시면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가시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이번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환자분께서 개인 의원을 세네 군데 가시고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확인된 사실이지만 메르스에 대한 검사 방법 자체가 전국 의료기관에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빨리 가시라라고 이렇게 홍보하시는 게 좋았었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동하실 때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교통수단이나 정 안 되시면 119를 이용하셔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신다면은 아마 이런 그 확산은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좀 아쉬운 거는 지금 그 그러니까 부모가 걸렸고 형제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분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아무리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그 주시하고 관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좀 타인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배려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국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규제를 하실 경우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지만 따라주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좀 안 가주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따라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생계가 다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보상 체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염 속도가 좀 빠른데요. 예. 지금 아직 8번째 양성 반응 확진은 아닙니다만 잠시 뒤 11시에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걸까요? 이 전염 억제를 막는 그 순간을 놓친 거라고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뭐 좀 늦은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저희 질병관리본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밀착 접촉자 숫자가 생각보다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의료기관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촉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확산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생각할 게, 자, 그렇다면 이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비말 전염, 그러니까 재채기 할 때 거기 나오는 그 알갱이, 쉽게 말해서 스프레이, 이거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게 뭐 손에 묻고 그랬는데, 다른 병실의 환자까지 감염이 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공기 접촉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전문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공기 접촉에 대한 어떤 증거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른 병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말 물질들이 항상 공중에 떠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의자라든지 손잡이, 문고리 같은 데 다 이제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이 접촉했던 손잡이라든지 문고리 아니면은 뭐 많이 쓰는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소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묻는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직접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방어막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것을 손으로 집으신 다음에 손을 안 씻고 입이나 눈, 코, 점막 등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점막 쪽으로 이게 집어 넣으시면은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어 행동 중에 하나시고요. 그다음에 손을 안 씻으셨다 그러면 얼굴 쪽에 손을 안 대시는 게 가장 아주 쉽고 간단한 방역 방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갔다가 양성 판정까지 받은 환자, 지금 8번째 환자, 이 확진 여부가 잠시 뒤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진이라고 저희들도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회사를 다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확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성 판정 받은 것만 가지고 놓고 따져도 비행기 타면은 같이 비행기 탄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승무원 있을 거고요. 가까이 접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 다니는 회사의 직장 동료가 한 1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1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두 명 관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확진으로 나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진짜 이거는 좀 난감한 일인 것 같고요. 아마 예. 이게 이 정부 방역 시스템의 신뢰가 이제 상당히 손상이 간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마 이게 외교적으로도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지금 언급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아마 그렇죠. 정부 당국에서 아마 이거는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면 중동에서는 당연히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만 더 많습니다. 저희들 그래픽 준비한 거 있는데요. 각국의 메르스 발생 현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환자가 지금 8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영국, 독일, 쿠웨이트 이런 쪽은 상당히 많지를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는 많은데 그런데 지금 중국도 아직은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비행기 타고 가신 분이 그래서 외교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단계라고 보시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방역 시스템이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때 의료진이 거의 뭐 우주복 같은 방역복을 입고 이제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예. 보시면은 환자가 피를 튀기는데 그 피를 옷에 묻히면서 이제 진료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두 나라의 이제 그 방역의 질적 차이를 이제 단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1차적인 의료기관 자체에서도 방역 시스템이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훈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